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장에서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한국금융지주 등 주요 증권주들이 줄줄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구체화하면서 증시의 거래 대금이 증가하고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이 늘 것이란 기대감이 커진 것이 원인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증권주의 흐름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이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증가세를 고려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2%대에서 0.3%포인트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금리 인하 가능성 고조와 이더리움 ETF 거래 임박으로 지금 이 시각 66,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은 약 1%, 솔라나는 3%대의 강세를 보이는 등 오늘 암호화폐가 일제히 랠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6일 국제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더불어서 이 트럼프 리스크로 인해 안전자산 수요가 확대된 여파로 분석됩니다. (10배의) 수익률을 향해 시원한 결정타를 안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의 템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모든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꼭 꿈꿔봤을 법한 1000%의 상승률, 그 템베거를 향한 여정을 오늘도 저희 정텐이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오늘 간단한 오전장 흐름 그리고 미 증시까지 짚어봐야겠죠. 먼저 간밤 뉴욕 증시는 사흘 연속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발표됐던 미국의 6월 소매 판매 지표와 그리고 수입 물가는 계속해서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을 강화시켜줬는데요. 이에 현지 시간으로 16일 이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2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100%대까지 올려잡았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그간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던 이 뉴욕 증시는 이제 경기 민감주를 중심으로 순환매 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은 양대 지수가 오전장에서 나란히 약보합권에서 흘러갔습니다. 최근 수조 증가와 업황 개선에 힘입어서 강세를 보였던 조선주, 오늘도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트럼프 트레이드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K뷰티가 호황기를 맞았다는 소식에 오늘 화장품주가 다시 한번 불을 뿜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지금 이 시각 증시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코스피 보겠습니다. 지금 시각 0.17% 약보합권에서 흘러가면서 286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3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을 해줬는데요. 오늘 단 하루 만에 순매도세로 다시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지금 이 시각 개인과 기관이 나란히 매물을 담아내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5% 이상 큰 폭으로 주저앉았던 코스닥, 오늘은 0.18% 추가 낙폭 보여주고 있고요. 840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현재 개인과 기관이 나란히 매물 담아내고 있고요.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나홀로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등락을 거듭하는 시장 속에서 레포트를 어떻게 꾸려갈지 오늘도 참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런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가 맞춤형 저희 종목 신청 안내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42번으로 보다 자세한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전화 상담을 주시거나 또는 스피드 문자 상담 샵 0082번으로 문자 상담을 주시거나 또는 간편하게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도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여러분의 고민되시는 이 종목명, 보유 비중 그리고 매수가까지 3가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수익률에 시원한 한 방을 안겨주실 이분 만나봐야겠죠? 김선우 전문가님 옆에 모셔봤는데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전문가님, 간밤 뉴욕 증시는 다우지수가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또 써내려 갔는데 우리 시장은 아직까지도 좀 방향성을 탐색을 하고 있네요. 현재의 박스권 장세 언제까지 지속이 될 거라고 보실까요? 네, 시장 분위기가요. 조금은 답답하기는 하실 거예요.
뭐 전체 시장 봤을 때 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도 최근 움직임, 특히나 이제 7월 11일 거의 2,900포인트 근처까지 가다가 좀 확대해 보자면은 다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좀 뭔가 좀 갈 듯 말 듯한 그런 상황이에요. 요날 하루 잠깐 갔다가 약간 조금 답답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가는 거 아니야 싶긴 한데 조금 못 가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빠지고 오늘 좀 아침에 되돌림 반등이 좀 나온 듯 싶었는데 또 빠지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의 저점은 지켜야 될 자리는 얼마? 830포인트 정도 자리가 현재 나와 있긴 한데 이 자리가 또 걸려요. 그래서 이거 시장 왜 이렇게 안 가냐. 그러니까 자꾸 이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서도 단기로 올라갈 때 자금들을 주식을 정리하고 그냥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네. 그냥 M7 사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금리 인하는 9월에 우선은 확정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많이 하면은 올해 3차례 정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0.75%포인트 정도까지 고민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수혜주들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에 따른 이슈를 꼭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증시가 또 활성화될 수 있거든요.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하이닉스 오늘 빠지고 있긴 하지만 다시 재반등이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실적을 기대감을 통해서 IT주들이 반등이 나오면서 증시 대기 자금들이 들어옵니다. 지금은 증시 대기 자금이 원체 많아요. 근데 하나 더 재밌는 점 뭐냐면요. 사상 이래 우리나라 증시 이래 외인들이 현재 우리나라 주식 전체 비중을 따져봤을 때 31.8%라고 합니다. 외인들이 우리나라 증시의 모든 주식을 갖고 있는 물량이요. 정말 많거든요. 근데요. 종목을 단일화해서 봤을 때 한 종목의 외인들이 이 정도 갖고 있으면은 무슨 상황인가요? 컨트롤하기도 쉽고요. 잘 올라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는 것은 증시가 조만간 저는 상승 쪽 무게를 잡아주지 않을까. 외인들 같은 경우가 최근의 흐름에서 약간의 조금 매도세 자체를 좀 보이고 있는 게 답답하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물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간 잘 들어오다가 조금 팔고 나가는 정도예요. 네, 다시 들어올 거고 그 물량을 기관들이 잡아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조만간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코스피가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지금 자리는 제가 주봉으로도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코스피 지수입니다. 한 번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그 밴드 자리가 있어요.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그다음에 여기. 자, 요 포인트들이 나오는데 조금 중요한 자리들이에요. 저항선 자리라고 하죠. 확대해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가까이 오셔도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여기 저항선 자리를 우리가 여기가 박스권 자리 이 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네, 돌파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2,800 넘어가면서 해서 2,900 근처까지 현재 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갭으로 뜨는 자리가 여기가 발생을 해요. 여기가. 이 자리가 갭으로 뜨는 자리예요. 이 자리가.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좀 빠르게 솟구쳐 올라왔어요. 그렇죠? 가까이서 와보세요. 자, 그 다음 올라가니까 여기 자리가 또 작은 박스 자리가 형성되어 있어요. 눈에 보이실 겁니다. 여기가 이제 가격적으로 한 2,860, 70, 80 이 정도 자리예요. 이 자리에서 약간 현재 어떤 상황이에요? 맞고 약간 떨어지는 느낌이죠. 가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2021년 말 요때 한 2,800 후반부터 해서 한 3,000포인트까지 해서 물려 계신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자리가 조금 필요해요. 근데 여기 자리를 누군가가 힘을 주고 가져야 되는데 누가 필요하냐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 납품 이슈, HBM3 이 납품 이슈를 가지고서 치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 안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는 나왔어야 돼요. 나왔어야 되는데 삼성이 좀 느리네요. 엔비디아가 뭔가 이제 뭐 아직 조율 중인 것 같긴 한데 조만간인 것 같긴 한데 조금 느려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엔비디아 쪽에 납품되는 소식이 들리게 되면은 바로 여기를 빠르게 돌파하게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 합니까? 안 팝니다 또. 네. 그러면서 다시 여기 자리 3,000 넘어가는 자리에서의 또 큰 상단과 하단 자리에 연결돼 있거든요. 이 자리가 오게 돼요. 그러면 여기를 넘어가면서 엔비디아 납품 이슈가 뜨게 되면 3,000을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해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3,000포인트? 이게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3,000포인트?
증시 대기 자금이 약 350조 원 규모가 정도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 네. 요 대기 자금들이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천부터 해서 순식간에 올라가요. 빠르게.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한 종목의 텀으로 봤을 때도 2,800 중후반대부터 3,000포인트까지는 호가상의 매물벽이 존재해요. 이걸 이겨내야 되거든요. 그 힘을 삼성이 줘야 돼요. 엔비디아와 함께. 그게 필요해요. 그게 가져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은 좀 이렇게 됨이 없어요. 이게 아직 안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시고 시장을 보고 대응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큰 시장은 이 흐름이다. 참고하시고 조금 답답한 건 어쩔 수 없구나. 어쩔 수 없는 매물벽의 조건들이 있구나. 기억하시고 시장 대응을 차분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 이 외국인의 연이은 매도세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 물량이 크지는 않고요. 이 삼성의 엔비디아 납품 이슈 전까지는 현재 이 방향성을 탐색하는 흐름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요. 그렇다면 과연 오늘은 또 어떤 장정 관심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5가지 후보 유니온 머티리얼, KBI 메탈, 삼부토건, YC 그리고 웨스트라이즈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오늘도 이 종목 중에서 이 두 종목이 시가 대비 최대 6.3% 이상의 시원한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이 관심주 보기에 앞서서요. 먼저 7월 15일이죠. 불과 이틀 전에 짚어주셨던 이 MP와 SY 스틸텍 수익률이 벌써 각각 21%와 33%를 돌파했고요. 또 어제의 관심주였던 SG는 오늘 추가 급등이 나오게 되면서 단 하루 만에 수익률이 11% 이상, 그리고 국제약품은 6%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또 오늘 관심주를 볼까요? 이 KBI 메탈이 시가 대비 최대 6.3% 이상, 그리고 삼부토건은 6.9% 이상 강하게 슈팅을 보여줬는데요. 참 오늘뿐만 아니라 바로 이틀 전, 그리고 하루 전 종목들까지 정말 버릴 게 단 하나도 없는 관심주입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부터 살펴주실까요? 네, 하나씩 볼 건데 MP는 이제 그저께 제가 드리고 나서 움직임이 없었어요. 오늘 올라간 거 삼성, 애플, XR 출시 이슈인데 이게 그저께 소식이에요. 소식인데 이게 오늘 어제 좀 반등 나오다 오늘부터 큰 급등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왜 그저께까지 왜 오늘 이렇게 움직이냐 좀 답답하긴 합니다. 가끔 이럴 때 있어요. 자, 근데요 이제 조심하셔야 될 구간들이 다가오기 시작해요. 1차 이제 저항선 자리들이 여기 한 번, 그다음 2번, 이렇게 3번의 자리가 있는데 우선 첫 자리에서 막혀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매물벽이 존재하는 자리들이 이렇게 하나 둘 생기기 시작하죠. 이 자리부터 해서 돌려서 가주면 좋은데 아직 여기 자리를 네, 뚫고 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윗꼬리 자리가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여기서 지금 힘겨루기 중이에요. 만약에 돌파가 나와준다면 한 번 더 여기 3,500원 자리일 것 같은데 이 자리도 한 번의 걸림돌이 될 겁니다. 여기도 뚫어버린다면은 그 다음은 한 4,000원 정도까지는 열리게 돼요. 네, 그래서 조금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나쁘지는 않은데요. 현 구간대에서 힘겨루기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올려치지 못한다면은 조심을 하셔야 된다. 근데 분봉상으로도 보면은 요 상황이에요. 가줘야 돼요. 못 가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 저점 자리 있죠? 여기 바로 앞에 요 자리 깨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참고하시고 보시고. 자, 그다음에 SY 스틸텍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잘 갔고 오늘도 소폭 오르다가 조금 힘은 없는데요. 제가 그 얘기를 하나 드려보자면 현재 이제 그 금융시장 상황에서 봤을 때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상황 전쟁을 종식시키고 난 이후에 중국 때리기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트럼프의 계획 안에 있는 것 자체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종식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형주 가운데서는 무슨 종목 보라 말씀드렸죠? 현대건설 보시라 말씀드렸죠. 자, 대형주 가운데서는 현대건설이 대장주 역할을 할 겁니다. 말씀을 드렸고 현대건설이 솟구쳐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중형 소형주로 갔을 때 SY 스틸텍과 그 다음에 삼부토건이 그에 따른 대안이 될 수는 있어요. 일전에 삼부토건은 작년에서의 5배가 올랐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던 종목이고요.
SY 스틸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장하고 난 이후에 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런데 SY는 이미 한 차례 급등이 나온 상황이고 오늘 상황에서 보니까 뚫고 가지를 못하고 있는 게 조금 아쉬워요. 조금 아쉽지만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일봉 상황도 그러하지만 거래량이 터지고 오늘 약간 쉬어가지만 어제의 종가를 깨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 삼부토건이 한 번 더 움직임이 나올 거라 판단을 해서 삼부토건을 대응을 했었고 한 번의 상승이 나오고 역시나 수익을 짧게나마 보고 나올 수 있었던 그런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는 앞으로 계속 쉽게 꺼지지 않을 거예요. 11월까지는. 네, 그러니까 차분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바닥에서 종목을 보고 종목을 뭘 살까 보시는 분이시라면 삼부토건 이제 시작한 것 같거든요. 조정이 좀 나왔다 다시 갈 수도 있어요. 네. 주기적으로 향후 한 4, 5개월은 계속 이슈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삼부토건도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상황 따라서 추천을 계속 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SG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것도 이제 어제 또 상승 나왔다가 오늘 또 추가 상승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림이 좀 괜찮게 나오고 있는데요. 꺾이지 않고 가는 그림이에요. 다만 이제 보시면 전고점에 어떻게 해요? 네, 다시 천천히 도달하고 있는 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선 조금은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은 절대 안 되고 우선은 현 상황에서는 보유자분들만 상황 따라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자, 그다음에 국제약품 보면 100일의 이슈로 해서 한 단계 상승은 나왔어요. 만약에 종목 자체가 좀 힘을 받고 간다 이러면은 N자형 파동으로 해서 주가가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네,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건데 전고점 자리는 여기 정도 자리가 되겠네요. 가격적으로는 얼마인가요? 7,500원까지는 우선은 열려 있고 다만 바로 전 고점이 여기인데 여기가 6,500원짜리입니다. 6,500원짜리를 우선적으로는 돌파가 나와줘야지만 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래량 자체가 조금 약해요. 현재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이 자리를 돌파하면 가려면은 최소한 1,500만 주 정도는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국제약품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다면은 아직은 홀딩할 때이긴 한데 상황 따라서 거래량 보고서 좀 대응을 해보자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KBI 메탈은 오늘 드리고 살짝 올랐다가 빠졌는데요. 오른 이유는 구리값 이슈입니다. 구리값이 계속 상향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관련주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 해서 아침부터 조금 움직였었던 것 같고요. 주가도 현 구간대에서는 역시나 돌파 시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은 빠졌지만은 한두 번은 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 종목이다.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말씀드렸는데 종목은 매일 아침 8시 55분경에 종목을 올려드리고 있고요. 제가 지금 사실 화요일 저녁에 공개 방송을 안 합니다. 이번 주부터 안 하고 있고 제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오늘까지 계속 미팅이 있어서 오늘 어렵고요. 미팅이 없는 날은 무조건 없는 날은 제가 오후에 무료 공개 방송을 앞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다만 이제 공개 방송을 하는 일정이 정확하지는 않아요. 무조건 하는 날 시간대는 똑같습니다. 2시 반부터 진행을 할 건데 하게 된다면은 어떻게 해요? 아래 보이시는 초록 밴드에다가 올려드릴 거고요. 공부를 많이 시켜드릴 거예요. 차트를 보는 법. 제가 그간에 이제 단기 트레이딩상의 차트 보는 법 많이 가르쳐 드렸잖아요.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많이 갔거나 움직였었던 종목들의 종목 분석도 같이 해드릴 테니까 같이 들어오셔서 항상 좋은 시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장전 관심주 5가지 놀라운 성적 확인해보고 왔는데요. 이 5가지 급등 유망주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개장 전부터 미리 공개가 됩니다. 글로써 올려주시니까요. 저희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더 많은 투자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면서요. 또 아직까지도 투자 고민으로 반짬 설치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종목 상담 오늘도 열심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번호 02-3153-264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또는 스피드 문자 상담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투자 고민 저희가 말끔하게 해소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 수익률 최고 베스트 10 지금 바로 화면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최고 수익률 베스트 탑 10 만나보고 왔는데요. 지금부터는 앞서 만나본 종목 중에서 저희 시총 상위단 위주로 자세하게 다시 한번 특징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이 시각 보면요. 이 SK하이닉스가 4.3%대 굉장히 좀 강하게 조정을 받고 있네요. 특별한 이 하락 모멘텀은 포착이 되지 않는데 좀 기관 매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이 부분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하이닉스가 좀 많이 빠져요. 뭐 특별한 이슈? 뭐 추측이라고 해볼까요? 삼성전자가 조만간 이제 납품에 대한 이슈가 좀 뉴스거리로 간간히 나오긴 했어요. 오늘도 좀 나오고 있고 이게 아마 뭐 그나마 아닌가 싶기는 해요. 그래서 미리 조금 지레 겁을 먹고서 일단 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기는 한데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직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괜찮습니다. 오히려 좀 떨어질 때 매수를 대응해야 되는 상황. 그래서 삼성전자가 급등이 나오면서 치고 갈 때 맞춰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삼성전자를 일부 빼셔가지고 하이닉스로 이동하는 전략을 취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하이닉스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조금 보유한 부분은 안타깝긴 하지만 추후에 매수하기 좋은 자리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하이닉스의 저항 자리를 설명드려보자면은 이 자리 바로 전에 고점 자리, 이 자리가 될 것 같은데 약 21만 원 정도의 부근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보자면은 21선 이미 이탈해 버렸고요. 여기 자리 있죠. 6월 25일 날 나오는 가격 전략으로 따져봤을 때는 21만 5천 원 자리가 우선은 1차 저항 자리입니다. 그래서 21만 원부터 21만 5천 원 정도 자리가 왔을 때 혹시나 삼성전자의 납품 이슈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삼성과 하이닉스에 대한 자금의 이동 포인트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지켜봐야 됩니다. 떨어지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추후에 우리는 SK하이닉스의 얼마요? 시가총액을 200조를 보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28만 원, 30만 원을 보기 때문에 기억하시죠? 이 정도 가지고는 좀 버텨보세요. 아셨죠? 자, 그다음에 그 현대기아차가 어제 반짝 반등이 좀 나오는 흐름이었는데 나쁘진 않은 되돌림이었거든요. 다시 빠져버리네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반면에 보면 제가 현대제철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이게 현대제철이 지금 차트 상황에서 봤을 때 22년 바닥자리가 28,000원짜리거든요. 근데 이제 거의 그 자리 근처에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 정도 구간이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 구간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근데 여기에서 되돌림이 조금만 나와준다면은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우크라이나 재건, 조선주 업황의 회복, 수주의 증가 모멘텀, 하반기 때 자동차 판매량에 대한 부분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이래저래 매출 확대 포인트가 잡힐 수 있는, 확대가 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현대제철의 현재 바닥 포인트에서 만약에 깨지 않는 흐름이 나온다면 갈 것 같은데 최근에 깨지 않고 있어요. 확대를 해보자면은 최근 추이는 이래요. 계속 이렇게 횡보하고 있거든요. 이 자리에서 한 번의 상승 흐름만 준다. 외인과 기관들이 달려드는 흐름이 나와준다면은 갈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근데 최근에 기관들의 흐름은
적게나마 확대해 드릴게요. 매수 포지션이 잡히고 있어요. 그렇죠? 아직 많지는 않아요. 아직 많지는 않은데 매수 포지션이 좀 잡히고 있어요. 근데 외인은 좀 팔긴 하거든요. 근데 아직은 모르겠으나 조금 돌려 세우는 흐름이 나온다면 뭐 떨어질 것 같지는 않으니까요. 나온다면은 이 종목은 빠르게 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적인 차트의 흐름으로 보더라도 단기 패턴이 나와 본다면 어디 자리까지 갑니까? 보통 전에 바닥 자리죠. 자, 3바닥으로 우리가 최근 자리를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여기 자리를 이탈할 때는 무조건 우선은 피하고 봐야 되는 자리가 있었지만은 요 구간대까지 일시적인 반등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못 간다 치더라도. 그러면 현재가부터 해서 반등이 나와서 이게 31,000원 자리거든요. 네, 31,000원 자리인데 이 자리까지 열려 있어요. 그래서 뭐 큰 수익은 아니지만 가능하고 만약에 이 자리 도달하면서 31,000원, 32,000원 자리를 왔다 갔다 안 떨어지고 버텨만 준다면 그 다음은 여기 위에까지는 열리는 그림이 나오죠. 이 자리가 36,000원 자리. 그래서 우선은 현대제철은 차트 구조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이 추세가 나와요. 그리고 현대제철 물려 계신 분들 많잖아요. 일단 홀딩하시고 계시는 게 맞을 거예요. 급하게 팔지 마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상황 맞춰가지고 조만간 조금 편입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엔솔 같은 경우 좀 빠지는데 천천히 느긋하게 느긋하게 매수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지금 뭐 7 빠진다고 겁먹지 마시고요. 느긋하게 매수하세요. 절대 느긋하게입니다. 저 이거 되게 천천히 매수하라 말씀드렸어요. 아셨죠? 아셨죠? 걱정 마시고 잘 들고 계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바로 이어서 상담 또 재밌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희 대형주 한번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매도해야 할지 저희가 명쾌한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전화 상담 023153-2642번으로 보다 자세한 전화 상담 진행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간단하게 스피드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투자 고민 저희가 명쾌하게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투자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고민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저희 정오의 템베거가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은요. 문자로 들어온 이 뷰노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매수가가 32,800원 그리고 보유 비중은 10%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자 뷰노 회사 괜찮은데 최근에 이제 매수하셨고요. 되돌림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은 뭐 꺾였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분봉 대응해도 아직 죽진 않았어요. 살짝 뭐 3분봉에서 240봉 이탈한 자리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올라탄 다음에 살짝 이탈이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아요. 굳이 라인을 잡자면 31,500원짜리는 조심하셔야 돼요. 31,500원짜리만 조심하시면 돼요. 다른 거 말고. 그 자리만 이탈 안 하면 괜찮은데 두 번이나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월요일도 그렇고 꼬리가 길게 잡혀줬거든요. 그래서 한 번의 움직임이 더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돌려 세우면 전고점 자리 돌파가 나올 텐데 이게 중요한 게 여기 전고점 자리 있잖아요. 35,000원짜리 여기 자리가 자꾸 걸림돌이 되네요. 돌파하면은 한 번 더 볼 수 있어요. 4만 원까지는. 근데 아직 거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약간 고민스럽다. 조금은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 있어서 혹시 모르니까 31,500원짜리 한번 지키시고 대응하시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4만 원까지는 열려있는 종목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너셈 들어와 있는데요. 매수가가 12,100원 그리고 보유 비중이 80%로 다소 높게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제너셈 지금 시각 기준으로 13%가량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이 급등에 따른 오늘 조정이 일어난 것 같은데 참 아쉬운 점이 어제 좀 다소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어제 고점에서 매수를 하시고 오늘 갑작스럽게 지금 조정 나오고 있는 제너셈 과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지금 바로 전문가님 말씀 듣고 올게요. 네, 뭐 특별한 거는 없이 그냥 빠져버리네요. 이슈 따라서 갔다가 빠졌다가 분봉 보니까 이건 또 왜 이렇게 올랐나요? 분봉이 어제 막판에 이거를 누가 그냥 와장창 끌어올렸네요. 이 분봉입니다. 3분봉이고요.
어제 3시 넘어가지고 황 올려버렸다가 그냥 후 빼버렸네요. 그래서 막판에 따라 올라가면 보통 이렇게 올라갈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시가로 조금 뜨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너무 작았다는 거지. 거래량 자체가. 그러니까 제너스쌤을 좀 이렇게 확대해서 어제 흐름을 잠깐 보자면 거래량이요. 요게 이제 보시면 10만 주, 요 라인이 10만 주 라인이에요. 여기가 10만 주 라인이거든요. 그럼 현실적인 자리에서 봤을 때 10 하더라도요. 네. 별로 안 돼요. 50만 주 되나? 50만 주도 안 돼요. 그럼 이게 좀 더 치고 가줘야 되잖아요. 그럼 다시 이걸 돌려서 잠깐 보자면 자, 일봉으로 보니까 잘 보세요. 걸림돌이 된 자리가 어디죠? 여기 자리. 제가 제 방송을 자주 보시는 분이시라면 아실 거예요. 급등이 나왔을 때 무조건 전 바닥 자리가 무조건 걸림돌 돼요. 무조건이요. 네. 그 자리를 강하게 돌파하기 위해서 거래량이 붙어줘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여기가 걸림돌이 무조건 돼요. 여기 보세요. 하나, 바닥, 바닥, 바닥. 나름의 쓰리 바닥에 이탈 나오면서 차트가 깨졌던 자리도 있네요. 그러니까 이 자리 자체가 무조건 걸림돌이에요. 매수하신 자리가 걸림돌 자리예요. 사면 안 되는 자리죠. 기본적으로 사면 안 되는 자리예요. 이 자리 자체가. 그러니까 12,000원 위에부터는 무슨 자리다?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 맞고 떨어진다. 왜? 여기가 이렇게 눌려 있는데. 나 물려 있어 살려줘 몇 개월 전에. 그러면 12,000원 위부터 갈 수가 있겠냐고요. 쉽지 않죠. 안착하면서 가면 몰라. 이게 오늘은 떨어지긴 했지만 원래 오늘 자리에서 이게 버텨주면서 가졌어야 돼요. 근데 못 가버렸죠. 시가부터 눌렸잖아요. 그러면은 끝난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됐네요. 아쉽지만. 그래서 우선 당장은 종목이 반등이 나올지 여부가 중요한데 현재 구간대에서는 전혀 안 보여요. 10,000원 초반대이긴 한데 아이고야 이거 얼마를 받으려야 되냐. 분봉선으로 보이지도 않네요. 완전 다 깨져가지고 답도 없는데 어떡하지? 또 전저점까지 또 쌍바닥 찍고 급등 나왔어요. 야 이거 답이 없는데. 혹시 보유하시다가 이거는 뭐 그냥 저도 어떻게 설명드릴 방법이 없네. 9,800원 이탈 자리가 무조건 조심해야 될 자리긴 한데 그 자리에 간다고 하더라도 손절을 못 하실 것 같고 이게 분봉상으로 보더라도 되돌림 반등이 지금 아예 안 나와요. 야 이거 참 어렵다. 현실적으로 이건 좀 대응이 어려워요. 혹시라도 오늘은 아닌 것 같은데 내일이라도 돌려 세우면서 반짝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원래 원체 흔들렸으니까. 이렇게 하다가 올려 채울 경우에는 네, 우선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꼭 조심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네. 이거는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우선은 뭐 특별한 거는 없다. 이슈 따라서 갔다가 좀 빠진 상황이니까 우선 다시 기다려 보셔라. 홀딩 하셨다가 급반등 나오면 일부라도 네, 정리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아스 기다리고 있는데요. 현재 매수가가 1,050원인데 보유 비중이 100% 유일하게 들고 계신 종목입니다. 최근 이 최대 주주의 변경 소식에 주가가 연일 강세를 띠면서 좀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지금 시각에도 주가가 10%가량 두 자릿대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네요. 전문가님, 앞으로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코아스 매수가가 1,050원. 야 이거 근데 저기 시청자님 이거 어떻게 해드려야 돼요? 저 냉정하게 말해서요. 보세요. 이전에 물리셨겠죠? 최근에 안 사셨겠죠? 정말로 진짜 궁금해서. 근데 차트 보시면은 잘 보세요. 보세요. 왜 그런지 보세요. 자, 이게 왜? 자, 그냥 상담 못 받으실 분들도 보세요. 차트 공부 한번 합시다. 또, 자 보세요. 차트 공부 해야 돼요, 박 PD님. 자, 여기 자리 있죠? 여기 보시면 걸리는 자리가 있어요. 여기 보이죠? 보이죠? 눈에 들어와요? 딱 봐도 저 자리는 매물벽이구나. 그냥 안 봐도 알아.
꽤나 긴 상황이니까. 근데 이 자리 왔다고 지금. 그 여기서 지금 최근에 어떤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이야? 이러고 있잖아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예. 이 가기가 쉽지가 않다니까요. 뚫고 올라가더라도 위로 보시면 저기 위로 꽉 차 있어요. 되게 위험해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이런 자리는 무슨 자리다? 사면 안 되는 자리라고 제가 수도 없이 방송에서 얘기했던 자리예요. 개인들은. 스캘퍼조차도 대응하기 어려운 1분 1초를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온 거예요. 순식간에 몇 분 안에 치고 나야 되는 그런 종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위험한 자리라는 거죠. 그렇죠? 인정? 응, 인정.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대안이 없어. 혹시라도 매수가 위로 오면은 빠르게 나오시는 게 맞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비중이라도 좀 줄이세요. 저는 매수가에 한번 올 거는 같아서 그때 좀 비중을 많이 줄이시는 게 어떨까. 100%는 아니에요. 이거는 상황상. 아시겠죠?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고 좀 비중이라도 좀 줄이시고 대응해 볼게요. 네. 이어서 다음 상담은 저희 전화를 통해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에코프로요. 아, 에코프로요. 저희 매수가랑 보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0만 원에 6%예요. 네, 10만 원에 6%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이제 ESS 기대감에 들썩였다가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 때문에 또 리스크가 커졌다가 참 요새 2차 전지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 대응 전략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자꾸 떨어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저기 우리 기술은 어떻게 잘 하셨어요? 우리 기술요. 네. 내려가지고 그냥 있어요. 있는데 큰일 났어요. 다 내리고 오늘도 내리고 이것도 에코프로도요. 예. 어제 내리고 오늘 내리고 큰일 난데도 나이는 많고 내가 80서이래요. 80. 아이고, 네네네. 큰일 난데다. 시청자님 이게 예, 그 에코프로 2차 전지 라인은요. 예, 당장에 해결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길게 보셔야 돼요. 근데 시청자님 종목을 그간 제가 많이 상담을 해드렸는데 예, 하나같이 짧게 고마워요. 보세요. 예. 그러니까 대형, 중대형주를 가지고 짧게 보시는 경향이 있으세요. 예, 그렇죠? 예, 물론 예.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지만서도 그만큼 사실은 수익이 나는데 기간이 걸린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은 기다리시면 다시 올라올 거예요. 이거는 이번에 다시 올라오면은 11만 원대까지는 올라올 수 있거든요. 얼마요? 11만 원까지는 갈 거예요. 예, 11만 원까지 네, 그러니까 갈릴게요. 네, 홀딩을 하셨다가 보시고 혹시 모르니까 11만 원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예, 10만 5천 원짜리면 다시 연락 주세요. 10만 5천에서 10만 원 가면은 선생님한테 한번 여쭐게요. 네, 다시 연락 주시면 그때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상담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예. 종목이 궁금하세요? 저는요, LS 일렉트릭. 아, LS 일렉트릭 매수가랑 네. 보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매수가는 22만 4천 원이요. 22만 4천 원의 보유 비중은 비중은 26%. 네, 26%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수익 구간이신데 지금 이 시각 3.8% 조정 나오고 있네요. 참 아쉽습니다. 또 이 MSCI 지수 편입 가능성도 점쳐지는 그런 종목이라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궁금했던 종목이었는데요. 지금 예. 바로 대응 전략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예, 신하님 이거 예,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높게 잡은 건 아시죠? 예, 뭐 답 있나? 예.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이 어떻게 해야 돼요? 체크 불안하면 파는 게 정답이죠. 그래요? 아니 종목이 나쁜 종목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제 체크 원전 수주되면 좀 오를까 싶어서 지금 가지고 있는데. 자, 다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착각하시는 거 하나 있는데요. 네, 네. 우리나라 시장은요, 꼭 기억하셔야 예. 돼요. 이슈가 나오면 떨어져요. 예. 뉴스의 팔아라가 전형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주까지는 괜찮다고 했지만은 이번 주부터는 원전 관련주들을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러셨군요. 방송 자주 봐주세요. 자, 그런 상황인데, 자, 네.
일렉트릭은 원전으로 봐도 좋지만은 전선 이슈 좋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기다리면은 얘는 다시 갈 건데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가격에 대한 부분이 많이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네. 충분히 조정을 보고 매수하셔도 됐는데 좀 단가가 네. 높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불안하시잖아요. 예. 마이너스는 아닌데 불안하단 말이에요. 예. 이 똔똔 거의 지금 매수가 상황인데 예. 그러면 해법은 간단합니다. 우선은 쌍봉을 그리고 빠지는 모습이 오늘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체코 원전에 대해서 수주가 지금 받는다고 하지만서도 1주, 2주, 3주까지 좀 미뤄질 수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거기에 잘 아시겠지만 이게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네. 우선 협상 대상자에 대한 선정이란 말이에요. 네. 이게 결정 나기는 아직 멀었어요. 예. 예. 그래서 일단 비중을 줄이시는 게 맞아요. 아, 불안하지 않을 정도까지 비중을 줄여라. 줄여야 돼요. 아,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볼 네. 때는 시청자님 심적 안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네. 너무 불안하시면 다 일단 파시는 것도 맞고 그게 예. 아니시라면 한 예. 5에서 10%만 가지고 가세요. 예. 네. 그리고 나머지 수량에 대해서 다시 언제 들어가냐 떨어지고 바닥 확인되면 다시 체크해도 되고 그게 아니라 신고가로 넘어갈 때 따라 들어가도 돼요. 예. 네. 그러니까 불안하게 하지 마시자고요. 예. 꼭 이 비중만 지키세요. 추천은 제 의견은 비중을 좀 줄여서 심적 안정을 먼저 찾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드릴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쉽지만 오늘의 종목 상담 여기에서 마무리 지어보고요. 저희는 이어서 텐베거 메이킹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을 향한 추월 차선 텐베거 메이킹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저희는 가장 먼저 이전 종목들 AS 받아보는 시간 가져봐야겠죠? 전문가님, 오늘 AS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 그 가족방 분들 방송 보고 계실 건데 요거 일단 홀딩 하셔야 됩니다. 넥스타인데요. 가지고 계세요. 자, 죄송해요. 자, 하나씩 볼게요.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좀 볼게요. 자, 보면 오늘도 신고가를 좀 그렸고요. 바닥에서 이렇게 자,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2.7%대 상승이긴 한데 계속 신고가 패턴으로 가고 있는 그림이라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겁니다. 급하게 깨지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갑자기 큰 양봉이 나오기 전까지는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홀딩 의견을 제가 드릴 거고요. 자, 그다음에 보면은 한화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에 좋은 모습이 좀 보였는데 장중에 2%대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 예의 기준엔 급등이에요. 네, 나왔었는데 약간 좀 내려오긴 했어요. 아마 전고점에 대한 조금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 꺾이고 있다는 거, 추세 무너짐이 없다는 겁니다. 역시나 홀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삼성물산도 되돌림 반등 나오면서 정말 잘 가고 있어요. 여기 요때 매수 사인 드렸고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물산도요, 뭐 현대건설이랑 똑같지만 우크라이나 수주 이슈도 생길 수 있고요. 계속 이제 재건 테마의 대장주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말씀을 좀 드려왔었지만은 정말 잘 가고 있잖아요. 급등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물산 같은 경우에도 추세상으로 문제 없이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계속 홀딩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마 저기 전고점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물산 보고 계신 분들 있죠? 네, 왜 이렇게 안 가? 가고 있는 중입니다. 답답하셔도 기다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삼성전기 보면은 어제 급등 나고 오늘도 올라가요. 뭐 MLCC 이슈부터 시작해서 뭐 AI 이슈부터 그냥 모든 삼성의 반도체 이슈의 그냥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다 포괄하고 보고 있다 계시면 돼요. 주가가 저는 이거를 이 큰 박스를 본단 말이에요. 이 박스의 자리. 이 박스의 자리를 돌파하면서 가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가는 그림이 나오면 뒤로 당겨 볼까요? 네. 이게 열리게 돼요, 위로. 여기가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요거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는 이 방송을 할 때마다 왜 여러분들이 정태현을 보셔야 되는지 차트에 대한 단기 트레이딩 전략이라든가 중장기 트레이딩 전략을 볼 때 우리가 빼놓지 않고 봐야 되는 차트의 흐름들 어쩔 수 없어요. 여기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최근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저점 자리에 도달하기 시작해요. 여기가 나름 한 뭉텅이의 자리고
여기가 그간 고생시켰던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라인을 기점으로 돌려 세우기 시작하면은 여기를 다시 여기서부터 봐야 돼요. 여기서부터 해서 이 고점 자리, 여기가 이제 새롭게 열리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네? 이걸 보셔야 돼요. 차트는 큰 흐름에서의 그 패턴의 반복을 보인다고요. 이게 나왔잖아요. 여기서 최근에. 그럼 어디를 봐요? 저 위에. 20만 원 이상까지 봐야 돼요. 어디 봐야 돼요. 네, 홀딩 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인선 ENT가 있는데 요즘 장마가 좀 많이 비가 좀 많이 오다 보니까 장마가 많이 온다란다. 비가 좀 많이 오다 보니까 이렇게 올랐다가 좀 다시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요. 사인을 드리고 나서 다시 약간 급등이 좀 나왔었다가 살짝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요거 폐기물 처리 업체다 보니까 이슈가 좀 되면서 최근에 가는 것 같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지금. 네, 이번 주 내내 다음 주까지도 좀 예견되어 있죠. 그래서 우선 상황상의 이슈는 될 수 있어요. 아마 전고점의 돌파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은 홀딩 하시고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시장은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원체 조금 재미없는 시장이에요. 조금 답답한 시장이라서 그냥 차분하게 보시면 되고요. 조선주들만 가는 것 같네요. 그래서 조금 그런 종목들만 가니까 뭐 특별한 거 없다. 내일과의 모레 시장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오늘은요, 제가 숨겨진 화장품 종목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아우딘 퓨처스라는 종목을 제가 가지고 나왔고요.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사실 뭐냐면, 오늘 시간이 많이 없긴 한데 한동안 제가 셀트리온처럼 종목을 계속 말씀드릴 종목이 바로 이 종목입니다. 네, 제가 이 종목을 한 달에 최근에 한 2번가량 기업 방문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고요. 조만간 제가 뭐 충주나 공장이던가 2차 전지 쪽이던가 다 확인을 하고 올 건데, 회사랑은 제가 부탁을 드려서 얘기를 해놨고요. 재밌는 건 뭐냐면 요즘에 FDA 승인을 받는 화장품 업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FDA 승인받는 화장품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거기에 선크림 같은 경우도 있고요. 되게 많습니다. 그 이슈를 갖고 있고, 또 하나 재밌는 건 2분기 실적은 약간 조금 제 예상인데 그렇게 완성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반기부터 해서 기대해 볼 게, 기사가 나와 있지만 K-팝 스타 마케팅을 통해서 대규모 매출 확대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완전 바닥이에요. 완전 바닥이에요. 보세요. 정말 사기 편합니다. 느긋하게 매수하시면 됩니다. 제가 앞으로 조금 이 종목을 주기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여기서부터 해서 야금 올라갈 거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목표가는 지금부터 조금 반등 나온다 싶어서 저는 3,000원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약간의 꼭지자리가 보이긴 하거든요. 이때는 생각 안 합니다. 저도 생각 안 하고요. 한 3,000원 정도까지 우선 1차로 봅니다. 차분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갭이 좀 커요. 그리고 K-팝 스타 쪽에 조만간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뭐 정말 조만간이지 않을까요? 뭐 한두 달 안으로 이슈가 있으니까 회사에서 이런 기사를 냈겠죠. 그래서 좀 그 이슈 따라서 매출이 극대화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화장품주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아닌가 판단하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제가 기업 방문하면서 들었던 소식은 FDA 쪽에서 회사까지 찾아왔었다, 공장까지 다 보고 갔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좋다, 박수를 치고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만간 오후에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할 때, 그때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큰 수익 내시고 나중에도 크게 수익 내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에서 주목해볼 종목, 저희 아우딘 퓨처스까지 만나봤고요. 저희는 이어서 이 텐베거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종목들이 있죠. 김선윤 전문가의 최고 수익률 베스트 탑 10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정오의 텐베거, 정말 아쉽지만 오늘은 이만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요, 2분기 실적주에 집중해 보셔야겠고요. 또 오늘 오후 시장에서는 외국인 매수 종목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의 추천주는 아우디인 퓨처스, 2차 전지 관련 첫 매출 시연으로 인해서 기대감을 모아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저희 서울금융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이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반드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